자, 요즘 매달 시작할 때마다 이번 달은 좀 나을까, 이번 달은 좀 나을까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은 이번 달도 역시 굉장히 힘든 한 달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많이 지내고 계시죠. 자, 이렇게 좀처럼 바닥을 찾기 어려운 시장에서 종목별로 대응하기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ETF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에이펙 오피스의 오기석 법인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톤씨의 우기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저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저 지금 요즘에 시장에서 워낙 뭐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많다 보니까 ETF 시장도 그러면 다 같이 힘든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ETF 시장에서는 좀 선방하는 종목들도 있었을까요? 우선 ETF 시장도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번 그 하락장 같은 경우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주식, 채권 아니면 원자재 이 중에 하나라도 좀 좋은 게 있으면 좋은데, 이번 특히 9월 ETF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이머징 마켓 주식, 채권, 그리고 이제 커머디티, 원자재 같은 거의 모든 자산군에서 이제 다 같이 하락이 좀 나타났던 그런 시장이어서 상당히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거의 유일하게 지금 상승하는 ETF들을 보면 인버스 ETF들 같은 경우가 일부 상승을 하고 있고, 인버스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한 세 가지 정도 ETF들이 9월에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빅스, 이제 미국의 변동성 기술 관련한 ETF가 올해 9월 달에 지금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채권 금리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초단기 국채 ETF들, 예를 들어 스티커 중에서는 BIL이라는 티커가 있는데, 이런 ETF들, 초단기 국채 ETF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달러 인덱스 관련한 ETF, UUP라는 이제 티커 ETF가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ETF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전통적인 의미의 자산 배분 시장이 지금 거의 작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 임해이라는 걸 좀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 그래도 조금 기회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가치주 혹은 배당주 관련한 ETF들이 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세 가지 ETF 가운데 변동성 ETF를 제외하고 그 초단기 국채 ETF라든지 아니면 이 달러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에는 그냥 현금성으로 투자하는 ETF라고 보면 되잖아요. 결국은 투자라고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좀 수익을 거뒀던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뭐 금리가 오르고 하는 가운데 좀 튼튼한 기업들, 이런 튼튼한 기업들은 또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배당 ETF는 요즘 어떨까요? 네, 배당 ETF에 대한 관심은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안한 상황에서 가장 이제 확실한 투자처 중에 하나가 현금, 이거 기업으로 보자면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그런 배당 관련 이제 ETF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ETF 시장이 많이 다변화되다 보니 배당 전략의 범위가 정말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다양한 배당 전략들이 있고, 이제 또 해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국내로만 우선 한정해서 보자면 국내에서 이제 올해 거의 눈에 띄게 그 이제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 배당주 펀드들이 연초 이후 설정액이 한 4,800억 가까이 늘어나서 어려운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심은 이제 투자자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 주식, 채권, 채권 배당, 커버드 콜 전략 등 굉장히 다양한 이제 배당 전략 ETF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기업들의 배당 정책이 국내 기업들보다 훨씬 더 주주 친화적이다. 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이제 미국 관련 이제 배당 전략들도 한번 찾아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월배당 전략에 대한 이제 관심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월배당 전략 ETF 중에 하나가 JP모건에서 나온 이제 JEPI, 줄여서 JP 혹은 JP모건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라고 하는 게 있는데, 차트를 하나 준비하긴 했는데 좀 혹시 보실 수 있다면, 지금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일반 기본적으로 미국 대형주 중에서 퀄리티가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콜옵션을 매도를 하면서 추가 인컴을 얻는 그런 전략인데, 지금 미국 시장이 거의 한 21% 이상 하락하는 동안
그 JPI 같은 경우는 10%선 낙폭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가 원화에 대한 20%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0% 이상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ETF였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피의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좀 맞는 그 전략일 것 같네요. 네, 국내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면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었을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올 연초에 작년 한 해 동안 달러가 거의 안 오르다 보니까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다가 UUP라는 걸 사실 발견하기도 했었는데 네. 혹시 요즘처럼 금리가 급등할 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따라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ETF도 있을까요? 그런 ETF들이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변동금리부 채권 혹은 시니어론 채권 ETF들이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다만 이런 금리 추종 혹은 금리 변동금리 ETF들 같은 경우는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이런 전략들 같은 경우는 보통 기업의 대출금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이제 글로벌 경기, 특히 이제 미국의 리세션 위험이 다시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금리 추종 ETF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피해야 될 그런 자산군이 아닐까, 혹은 위험 관리를 해야 될 자산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물론 오늘까지는 성과가 너무 안 좋긴 합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의 중기 채권 아니면 뭐 10년물 채권들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것도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채권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채권 기준금리 인상, 이제 미국의 페드 금리 인상이 올 연말 정도에서 끝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한 두 달 정도 뒤에는 추가적인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어쩌면 이제 채권 금리가 고점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오히려 채권에 대한 수요가 몰릴 수도 있고 그때는 다시 일반적인 국채 ETF 같은 경우도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자산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권의 금리는 채권 가격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채권 금리가 많이 높아졌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채권 가격에 투자하는 ETF를 좀 접근해 보는 게 조금 더 길게 놓고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에서는 워낙 이제 AI를 인공지능을 이용한 ETF를 운용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의 인공지능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우선 9월에 제일 많이 이제 언급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페덱스였죠. 경기 침체 관련해서 이제 선행적인 시그널을 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9월에만 거의 한 3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희 크래프트의 AI 가치주 투자 모델, 아까 이제 배당주도 말씀드리면서 같이 가치주를 말씀드렸는데, 가치주 투자 모델 같은 경우는 페덱스의 사실 대표적인 가치주인 페덱스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NDQ 같은 이런 이제 ETF는 지난 1년간 거의 뭐 손실이 없을 정도로 지금 성과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S&P 500 혹은 다른 가치주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가, 결국은 액티브한 투자 전략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MBQ에서 제외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치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 인텔 같은 이런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뭐 30에서 47% 혹은 그 5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투자를 하지 않았었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 모델이 이제 선호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그나 코퍼레이션 같은 이제 미국의 보호 목종 그리고 발레로 그리고 마라톤 페트롤리움 같은 에너지 종목들 상승률이 한 40에서 60% 되는 종목들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항영 이제 대표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긴 한데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모델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특히 9월 들어서 금융주에 대해서 과감하게 비중을 좀 추가를 했고요. 좀 고금리가 당분간 지속되는 구간이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인 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특히 이제 젊은들 같은 경우는 보험 업종 중에서도 시그나 그리고 AIG 같은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좀 담고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주와 보험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APEC 오피스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